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관세로 바람잘 날 없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된 데다 미국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의 줄다리기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짙어진 모습인데요. 9개월 만에 2,7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도 하루 만에 다시 내주면서 5월을 마무리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과 종목 고민 나눠보시죠. 오늘도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로서 우리를 성공 투자로 이끌어주시는 박윤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5월 마감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이 대내외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이잖아요. 이 시장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셀인 메이가 아니었던 5월 달이었어요. 맞습니다. 증시 격언이 맞지 않았던 참 이례적인 5월이었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네. 차트를 다 이제 저는 완전히 박제해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월봉상에서 2월 달에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막판에 무너지고요. 3월 달에도 급등 나왔다가 네. 막판에 무너져서 윗꼬리 달았던 월봉이 두 개의 음. 월봉이고 4월 달에는 어땠냐면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급락을 했다가 올라온 아랫꼬리. 네. 자, 이런 캔들의 모양새에서 지금 처음으로 2025년에 처음으로 그럴싸한 양봉이 월봉에서 나온 게 바로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증시는 또 다시 한번 관세 이슈에 또 휘청휘청이 거릴 수도 있지만 예.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스토리와 내러티브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할 것 같고 이제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신혼 부부에게 신혼 우리 허니문 즉 우리 이 정부에서도 정부가 들어서면 허니문 기간이 있거든요. 네. 좀 기대감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도 그런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한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진단 부탁드릴게요. 우리 요점 정리 한번 보면서 PPT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여러분들 한 주간에요. 코스피가요. 이게 지금 정말 맞나 싶을 만큼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고치는 한 주간 4.96%, 지수가 4.96%, 거의 와. 5% 올랐으니까 예.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으면 우리 지수는 움직이지 않아라는 그 공식이 또 깨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서도 우리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꽤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요즘에요. 제가 환율하고 지수하고 한 주 늦게 반영된다는 느낌 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환율이 30몇 원 내렸는데 지수가 꼼짝을 안 했다. 오히려 하락했다 이랬는데 그걸 반영을 맞아요. 했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지수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네. 조금 다음 주에는 조금 주초에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주초에 조금 약간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에 약간 4.41%포인트로 좀 내려오면서 좀 걱정을 좀 덜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빅스 지수는요. 여전히 18레벨 항상 18을 기준 삼으라고 말씀드렸죠. 18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밤사이 미국 시장이 좀 휘둘렸지만 괜찮다라는 느낌을 저는 마감을 봤어요. 그런데 K증시와 우리 증시는 약간 23레벨이 있으니까 미국보다는 좀 공포감이 조금은 더 있는. 왜냐하면 미국보다 더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네. 급등이 나왔으니까 공포감이 조금 생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공포 지수는요. 이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는 급락을 했을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공포스럽게 올라갔을 때도 상승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해서 공포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상승을 했는데 좀 약간 공포스럽게 상승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너무 정치적이다. 관세 무효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우리 월요일 날 당장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는 정말 어떤 어떤 남용이다, 권력의 남용이다라는 네. 판결이 나오면서 이게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을 했죠, 트럼프 쪽에서. 그래서 판결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이거 대법원에서는 이건 뒤집힐 거다 이런 이야기 본인이 이제 하고 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죠. 미국하고 중국 관세 협상 다소 교착 상태에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중국이 합의의 주장을 좀 위반을 하고 있다, 위반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죠. 트럼프하고 머스크 브로맨스. 아주 뭐 세기의 브로맨스로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봤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가 봅니다. 뭔가 상처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던 131일 막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머스크가 또 밤사이에 나온 얘기는 뭐 어떤 뭔가 마약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뭔가 좀 노이즈가 좀 있는 것 네, 같아 그래서 보여요. 테슬라 주가도 내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시카고 연윤 총재가요. 예. 관세가 협상이 되면 페드에서는 얼마든지 금리 인하를 나설 수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금리 인하 먼저 요구하지 말고 관세를 먼저 잘 마무리해라. 네.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인데 다음 주가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또 나름 큰 이벤트는 지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증시에 오히려 호재든 악재든 이벤트가 없는 게 오히려 변동성은 덜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린 메이라는 주식 격언이 있지만 9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던 이 외국인 투자자가 5월 들어서만 1조 4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로 돌아섰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수장이 뽑히게 된다면 네.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번 준비하셨다고 주에 하는데요. 아까 전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올라도 우리 지수 이렇게 오를 수 있어라고 얘기를 네. 우리가 했잖아요. 예. 자, 오늘은요. 뭐 잠깐이라도 제가 공감 일정 시작을 네. 밸류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저도 잠깐 궁금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공감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 증권주의 반란 혹시 보셨습니까? 증권주가 뭐 저렇게 핫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GS건설을 가지고 왔는데 올랐죠. 네. 그러니까 건설주도 엄청나게 현대건설 같은 게 꾼들이 붙었다고 제가 얘기할 맞습니다. 정도로 건설주도 붙었어요. 자, 코리아 밸류업이 출범이 된 것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이건 이전 정부에서 어떤 한국 증시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하고 ETF를 개발을 했는데요. 기업 가치 제고와 어떤 뭐 자율 수립,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자율 수립 이행 소통을 만들어서 우리 또 밸류업을 해보자라는 이런 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세제 지원도 들어가고 네.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좀 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출범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요. 여기 992.13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지금 1061, 최근에는 한 1100까지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뭔가 뭐 작년에 우리 뭐 여러 가지 탄핵 이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계엄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던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다음 주면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 두 분이 계시죠. 예. 자, 한 분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지금 예고하면서 또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한 분은 자산 증시의 기회니까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굉장히 활성화할 거다라고 하면서 첨예하게 요게 대한 얘기예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고 한국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될 거다. 두 사람의 메시지는 공통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내용들을 좀 이렇게 옆에 왼쪽 오른쪽을 좀 보시면 네. 좀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건데 자, 일단 지난 정부,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어떤 부진했다. 프로그램이 좀 약소하고 뭔가 프로그램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브리핑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상법 개정안까지 진행이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자, 거기서 통과한 내용도 있고 계류된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안인데 명분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 소액 주주 또 포함되겠죠.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수혜주가 되는 것들이 이번 주에요. 뭐 건설주, 뭐 은행주, 뭐 증권주 좋았지만 지주사들의 반란이 또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PBR, 지주사 하면 대표적인 저PBR로 구성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가치 제고가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고에 지금 굉장히 상승이 나왔고 금융주는요. 배당 확대 소식이 분명 있을 거다. 이번 밸류업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금융주 배당 확대. 게다가 여러분들 뭐 주총도 이제 전자 투표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어떤 IT 관련주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건설, 증권, 은행주가 랠리가 나왔는데 대선 또 게다가 금리 인하도 이번 주에 시행이 됐죠. 금리 인하 훈풍까지 해서 증권주가 급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도 인하가 됐고 대선 공약 기대가 됐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네, 이 시청하시는 우리 좀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투자자님들이요, 과거에 트로이카 3인방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트로이카라고 했던 이 증권, 이 대표적인 이 세 섹터가 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장세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찾은 것이요, 언제였냐면 입력이 1999년 4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바로 이전에 네.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날 증권주는 거의 전 종목이 상한가. 와, 이런 시절. 근데 있군요. 지금하고 우리는 상한가가 지금은 30%지만 이때는 15%였어요. 그래도 네. 전 종목이 상한가.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전 종목 상한가였던 거예요. 15%였으니까. 네. 예전에는. 이 정도로 초강세를 얘기해줬던 어떤 그때의 장세 분위기. 트로이카 3인방이 저는 소환됐다. 그 옛날의 추억 소환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아마 좀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투자자님들은 이때의 이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어떤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공감 일정이 끝나고 또 2, 3주 선행 일정에서도 설명드릴 내용인데, 코리아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편입하는 종목과 새롭게 이제 편입하는 것과 편출하는 종목이 새롭게 생길 거거든요. 네. 이거 여러분들 좀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은 편입이고 오른쪽은 편출인데, 벌써 여러분들 이 편입된 종목은 현대로템, LS일렉트릭,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한전기술, 롯데한테 재룡전,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여기에 편입된다는 거. 거기에 반해서 편출되는 종목에서는요, 제가 어저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왜 내리지 그랬는데 역시 편출되는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왼쪽은 이쪽에 또 삼성증권, JB금융지주 편입되는 종목들이고요. 아모레퍼시픽, HD 현대 급등 나왔죠. 자, 오른쪽은 편출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편출되는 종목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요, 2025년에 코스피 2,900이 보이는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2,900이었던 2,944였던 저기 우리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19가 막 시장을 막 압도적으로 막 급락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 랠리가 와서 막 급등했던 그때인데, 그때는 엄청난 유동성 랠리가 왔던 유동성 장세였어요. 금융 장세였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082원인 거 알아요? 지금하고는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네. 그러나 저는 2022년 코스피가 2,900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2021년만큼의 유동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니 유동성 장세가 2025년에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여러분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주 편입되는 종목들 잘 한번 보시는 어떤 그런 관전 포인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공감 일정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트로이카 3인방이 다시금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이 GS건설 센주식 종목도 그럼요. 다시 한번 한 주 만에 네. 바로 다음 주에 또 신고가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건설주, 지금 증권주, 은행주 네. 지금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어도 예. 우리 지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봤어요. 게다가 뭐 조방원이라고 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 다 알고 조선 계시잖아요. 방송.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안 가면 못해라고 했지만 아니어도 우리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정도 올라온 지수에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다 숟가락을 얹는다?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그러면 가겠죠. 이 정도까지도 올려줬는데 여기다가 네. 숟가락을 삼성전자가 좀 얹는다 그러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대표님 보지만 어쩜 이렇게 딱 고르는 종목마다 바로 다음 주에 상승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또 실력 있는 박윤준 대표님과 더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서영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1타 강사 박윤진 대표의 국고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고처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또 박윤진 대표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11시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일시 복원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바로 보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박윤진 대표의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 아니죠. 2, 3주를 더 앞서서 내다보는 선행학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재료가 선반영되었을 수 있는 다음 주보다 재료가 충분하고 또 생생히 살아있는 2, 3주 후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처럼 시장이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불확실하고 또 혼란스러울 때 이런 선행학습은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이번 주도 좀 꽉 차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휴일이 이틀이나 있어요. 네. 대선이 있고 또 우리 현충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틀을 쉬니까 한 3일 정도 실거래일이 열리는데요.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좋지가 그렇죠. 않죠. 네. 일단 다음 주는 스킵하고 어쨌든 6월 9일 항상 우리가 2주, 3주를 보는 이유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어서 예. 지금부터도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일정을 가지고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금융위원회에서 킥스 비율 하향 등 보험사 감독 기준 합리화 방안을 어제 상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킥스라는 거는 금융당국의 보험사 자본 비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이 150%였는데 여기서 130%로 좀 낮아진다면 어쨌든 뭔가 합리화되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금융당국의 보험사 자본 비율 가이드라인이 낮아지는 것은 20년 만에. 와, 이게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손해보험, 생명보험주 여러분들 근데 손해보험, 생명보험주 역시 금융증권 안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밸류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시멘트 관련 컨퍼런스 샘텍이 열린다고 예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열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과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순환 자원 설비 등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도 좋지만 탄소 포집 관련주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논란이 되었던 머스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요.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전망이 있는 주간이에요. 자, 근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6월 12일 날 무인 택시 서비스를 이제 출범한 어떤 예정인데 다만 출시일이 여전히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감독하는 텍사스주에서요. 면허 규제국이 아직 테슬라를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를 아직은 보연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금 뒤로 이연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루마티스 학회가 좀 개최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 베르살로나에서 개최되고요. 우리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이 어비스 오브 던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4개국 동시 출격한다는 거 크래프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백화점이 월드백화점 서밋을 개최한다고 그랬죠. 월드백화점 서밋이라는 거는 각국의 주요 백화점 경영자들이 모여서 미래 전략을 위한 최대 포럼을 하는 건데요. 이 서밋에서 미국, 영국, 일본, 태국 등 10여 개 영국에서 이제 20개 유력 백화점과 글로벌 브랜드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지주, 롯데쇼핑도 역시 지주사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핫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유럽에서 또 혈액학회가 있습니다. 아까는 류마티스 학회가 있었고요. 지금은 혈액학회인데요. 연말 개최되는 미국에서 열리는 혈액학회와 더불어서요. 뭐 혈액학 분야에서는 양대 학회로 꼽히는 권위 있는 학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라젠 앱클론이라는 회사, 두 회사가요. 여기서 어떤 중요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러지 학회가 또 유럽에서 또 열려집니다. 여러 가지 학회가 지금 열릴 예정이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가 될 거고 역시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모멘텀 있을 겁니다. 자, 또 게임주 하나, 시프트업이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을 출시한다. PC 버전은 그동안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 소니 세컨드 파티 개발사로 선정된 시프트업이 AAA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PC 게임 환경에 역시 특화된 다양한 세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프트업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있죠. 자, 편입되는 종목들 보시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 굉장히 급등 나왔던 지금 전력이 있는 회사고요. 자,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도 있지만 밑에 이제 편출되는 종목 보면 좀 약간 주가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200 8개 종목 편출 편입 있고요.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는데 편입에는 피롭틱스, 태성,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하이젠 RNM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자, 편출되는 종목도 그 밑에 있는데 주로 보니까 2차 전지 종목이 조금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편출엔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공감 일정 관련해서 코리아 밸류업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을 좀 가져온다. 이 27개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본다면 편입하는 종목에서 PSK홀딩스, 솔루스 첨단 소재, 현대 롯데엠, LS 일렉트릭, 한화 시스템 등 여러분들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하이라이트에서 좀 봐야 될 종목들이고요. 자, 역시 편출되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가 좀 하락이 좀 나왔더라고요. LX 셀미콘, 하나 머티리얼즈, 심텍, 원익QNC 등 32개 종목이 편출된 예정이라고 하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KRX도 또 300, KRX 300 아시죠? 정기 변경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함께 뭐 보시는 어떤 스케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한국거래소에서 야간 파생 상품 시장 정식 개장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는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절차가 확실히 간소해졌기 때문에 더 투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6월 9일 주간에는 역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4만여가 춤춘다는 날이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주간인 만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SK이노베이션에서 SK 시총 4조 SKI 테크놀로지 매각 관련해서 보도에 대한 제공 시 답변해야 되고요. 자, 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별 의제에는 암호화폐 해킹을 포함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뭐 관련 보안 솔루션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고요. 미온적이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거라고 하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뭐 제재 얘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6월 16일 주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모청약이 있는데요. 아우토크립토라는 회사고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V2X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부 시스템.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자율주행에 무조건 필요한 V2 시스템을 보호하는 제품군으로 차량 암호 응용 개발 및 검증 기술, 또 차량 통신 보안 인프라 운영을 하는 보안 솔루션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FC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또 공모청약을 하는데요. 화장품 소재 임상 전문 업체라고 하니까 요즘 화장품 굉장히 좋죠. 이번 16일 주간에는 제가 보니까 화장품 관련한 뭐 어떤 일정들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경 산업이 또 매각이 또 예비 입찰 마감일인데요. 매각 대상은 AK홀딩스와 애경 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 산업 지분 66.18%인데요. 회사가 원하는 매각 가격이 한 6천억 정도 알려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거는 너무 이제 거래 성사가 어려운 좀 비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화장품하고 생활용품 사업은요 모든 기업에서 새 먹거리로 점찍었던 만큼 뭔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K홀딩스, 애경산업, 화장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6.18 쇼핑 축제가 또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하반기에 열리는 광군제하고 좀 유사한 쇼핑 행사라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 중국에서 뭔가 쇼핑 나오면 무조건 화장품 들어가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또 여기 이쪽 주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또 당뇨병 학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열리고요. 역시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MM에서 SK 해운 인수 관련 보도에 대한 답변 제공 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FOMC 회의가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요.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우리보다 한 주 뒤에 있습니다. 이전 주에는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그다음에 여기 6월 16일 주간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하면은 이 주간, 이 3주의 어떤 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제약 바이오 일정부터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까지 또 미국의 FOMC 회의까지도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꼼꼼히 챙겨주신 일정 내용들은 주식 투자 와운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고 싶다 하신다면 주식 투자 와운에 들어오셔서 박윤진 대표님의 영상 통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마지막에는 센 주식 강의와 함께 또 다음 주에 상승률 또 100%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센 종목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이 짚어주신 센 주식 종목들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이어서 센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센 종목이었죠. GS건설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생각보다 건설주고 GS건설이 가겠어 이랬는데 생각보다 강했잖아요. 근데 좋았죠.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저런 종목을 갖고 왔지? 이런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시청자님들 그러니까 국고초를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 안 본다는 거 제일 봐야 되는 건데 가장 안 보는 게 월봉이에요. 근데 월봉을 보셔야 돼요. 왜 월봉을 보셔야 되냐면 제가 5개월 이동평균선 이렇게 상승 방향 최소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월봉이 이 5개월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면은 어떤 하락 추세인 중인 거예요. 하락 추세인 중에 매수하시면 추가 하락. 그 밑에 지하 땅굴도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승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저도 잘 물려요. 근데 상승 방향에 있는 종목은 물려도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잘 오기 때문에 물려도 괜찮다. 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터닝하면서 비로소 월봉이 올라타는 그 구간을 저는 그게 바로 상승이 시작되는 어떤 본상승이 시작되는 어떤 초입 구간으로 저는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자, 그런 걸 관점에서 볼 때 자, 한번 화면 통해서 볼게요. 주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실적과 좋은 모멘텀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누군가 거대한 선도 세력이 매집을 하지 않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그 무거운 그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도요. 누군가 매집을 했을 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과거에 막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선도 세력에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매집을 하는 이 상황에 이제서 벗어나서 본상승, 매집된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본상승 구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매집에서 사겠습니까? 본상승에서 사겠습니까? 저는요. 매집은 아까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사지 않고요. 비로소 상승 추세가 됐을 때 사는데 상승 추세를 돌렸을 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착시적인 효과,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상승 초입 구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정도 본상승 초입에서 시작해도 된다 생각하면 여기 투자 포인트를 본상승 초입으로 시작한다면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으로 올라갈 때 천천히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되는 상황에서 돌파형으로 굉장히 막 거래대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돌파 매매라고 하고요. 자, 돌파하고 나서 본상승 궤도에 올라갔던 종목이요.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걷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바로 낙폭과대 구간입니다. 그러면 본상승 그 고점에서 낙폭과대 이 구간이 한 추세로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요. 기본 30% 마이너스는 되는 구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30~40% 하락하지 않고요. 옆으로 누웠다가 가는 경우. 그러니까 기간 조정만 있는 거죠. 가격 조정은 없고. 기간 조정이만 늘어지고 가격 조정은 크게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박스권 그리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것을 다 포함해서 낙폭과대라고 설명드린다면 또다시 낙폭과대에 있던 종목이 어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나면 본상승 다시 올라간다. 이 과정을 한 번, 두 번 하면
200%, 300%고요. 이 과정을 8번, 7번 하면 10배 종목이 되는 그게 바로 텐베거 종목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상승으로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여기서 이제 한 7, 8번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트렌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 우상향을 그리겠죠. 자, 그 상황에서 나중에 낙폭과대니까 다시 이번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마지막이었고 마지막 상승이었고 거기서 못 올라가서 돌파가 다시 안 나오고 다시 고양이 매집 자리로 추가적인 어떤 레벨 다운이 나와서 수급가 지표가 훼손돼서 레벨 다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바로 2023년에 이제 2차 전지가 거의 10배 오르고 나서 8월 달에 고점 치고 내려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매집 구간, 본인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회귀한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이 자리를 보면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는 것을 낙폭과대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이 낙폭과대를요. 이렇게 우하향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내려온 종목을 낙폭과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 종목은 장기 하락 소외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낙폭과대라고 보지 않는 거죠. 낙폭과대는 기다리면 다시 반등이 나오는 어떤 빠르게 반동이 나와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낙폭과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네. 한 시청자님께서 매집이 먼저인지 호재 뉴스가 먼저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질문. 저는 호재 뉴스가 먼저일까? 당연히 매집이 먼저죠. 그렇군요. 저는 뉴스를 사실 일부러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요. 뭔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 상위 0.1%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요. 뉴스로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뉴스나 뭐 전달받거나 어디 종목 토론실 같은 데서 보잖아요. 네. 이미 내가 아는 재료는요. 그건 재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옆집 그러니까 철수도 알고 영희도 알고. 네, 다 아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정말 대단한 재료가 있으면 누가 먼저 조용히 살까요? 돈이 먼저 돈이 먼저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급이 먼저, 돈이 먼저 매집이 듭니다. 근데 조용히 천천히 티가 안 나게 매집이 되는 게 바로 그런데 이제 급하게 세력대 입장에서도요. 뭔가 좋은 소식이 급하게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매집을요. 조용히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터트려서 매집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 하는 저의 어떤 기법인데 네. 거래형 매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거나 너튜브에 박윤진을 치면 거기에 매집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으시면 10개명이 있거든요. 그거 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천천히 매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거래를 터트려서 아예 그냥 뒤집어 버리는 매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건요. 저는 굉장히 시장에서 돈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먼저 본다. 돈이 먼저 들어온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저는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은 준비된 또 공개 방송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개 방송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11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또 어떤 내용 다뤄주실지 간략하게 좀 홍보 항상 좀 이 시간에 해주시죠. 생주식 네 종목을요. 제가 2년 동안 2년 넘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제가 생주식 네 종목을 매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동안에 해왔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일 거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어떤 대응과 전략과 또 그동안에 이 2년 동안의 어떤 이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뭔가 제안을 드릴 거니까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면 오늘 이번 주 생주식 하나는 발표를 해드려야죠. 네, 자, 그렇죠.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 종목이 이제 삼성화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화재는 본상승 초입과 본상승과 돌파와 낙폭과대 구간에서 어디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지 한번 우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한번 삼성화재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옆으로 꽤 오랜 시간을 지금 돌파를 하고 싶어서 박스를 만든 구간이죠. 네. 네, 본상승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구간. 또 돌파가 예상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이어서 더 많은 센 주식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11시 공개 방송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